네, 반갑습니다. 장원두 교수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초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그래픽스가 무엇인가? 라고 하면, 아마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대답을 하기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만약에 CG가 무엇인가? CG가 뭔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굉장히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G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에 굉장히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이죠. 자, 어떤 게 생각나나요? CG. 이렇게 되면 다양한 영화들이 생각이 나시겠죠? 뭐 옛날 조금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이제 아바타, 그다음에 뭐 각종 이제 애니메이션들을 통해서 우리가 CG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이제 SF 영화들에 나오는 그런, 이제 화면들이 실제 화면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누가 만들었어요? 컴퓨터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화면이죠. 뭐, 각종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에 있는 각종 게임들 모두 컴퓨터가 만들어낸 그래픽들이죠. 그게 다 이제 CG입니다. 컴퓨터 그래픽스죠. 자, 그럼 이 컴퓨터 그래픽스를 CG를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컴퓨터를 사용해서 만들어내겠죠? 각종 코딩을 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공이 되는 여러 가지 툴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는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영화나 이제 게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 분야에서 시뮬레이션 분야에서 또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흘러갈 때 어떤 식으로 물이 지나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해가지고는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와닿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육 부분에서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이제 3D로 뭔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사실 VR과 접목이 돼가지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느 학교에서 이제 자동차 수리하는 거를 교육을 시킬 때 실제 자동차를 갖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VR을 쓰고 VR 환경에서 눈앞에 보이는 자동차의 뭐 이곳저곳을 이제 살펴보고 수리를 직접 이렇게 가상으로 해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다는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도 역시 가상으로 공간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픽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런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제 CG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뭐 크게 봐서 이제 로우 레벨과 하이 레벨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울 이제 오픈GL 혹은 다이렉트X 이런 건데요. 이런 애들은 뭐냐 하면 이제 코딩을 직접 하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일일이 여러분이 이제 언어로 치면 C 언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사실 우리가 뭐 드래그 앤 드랍으로 사실 코딩을 할 수도 있잖아요. 스크래치 혹은 뭐 엔트리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사용해서 이제 코딩을 할 수 있는데 C를 배우면 어때요? 일일이 하나하나 한 줄 한 땀 한 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작업들이 많죠. 자, 로우 레벨이죠. 자, 그런 식으로 로우 레벨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오픈GL, 다이렉트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픈GL을 이제 사실 이제 이 수업에서 쭉 여러분이 배우실 거예요. 배우실 거고, 다이렉트X 같은 경우는 윈도우 환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환경에서 이제 돌아가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X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픈GL 같은 경우는 사실 플랫폼이 이제 플랫폼 풀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쓸 수 있고 저기도 쓸 수 있고 윈도우에서도 쓸 수 있고 핸드폰에서도 쓸 수 있고 리눅스에서도 쓸 수 있고 맥에서도 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점이 오픈GL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로 이제 나중에 졸업하시고 게임 회사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픈GL을 직접 써가지고 게임을 만든다 이런 일은 아마 잘 없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이제 유니티 3D라든지 언리얼 엔진 이제 하이 레벨 툴들이죠. 이런 툴들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제 CG 그래픽스 작업을 이제 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통해 가지고 오픈GL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컴퓨터 그래픽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커다란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하나하나의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기능들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는지, 구현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코딩을 통해 가지고 그걸 실제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까지 이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지금 네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GL하고 다이렉트X하고 유니티 3D, 언리얼 엔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어요.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또 코딩 도구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많이 쓰냐면요. 그런 예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미술이나 아트를 할 때 요즘에는 아트도 예전에는 손으로 무조건 다 그렸는데 요즘에는 손으로 그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그려내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프로세싱이라는 툴을 지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Max 이거는 이제 약간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그런 툴입니다. 이제 애니메이션 만드는 툴이 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이 일단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인터넷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오픈GL을 배운다 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그래픽스에 있어서 이제 우선은 하드웨어가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픽 하드웨어. 자, 일단 기본적으로 컴퓨터를 쓰려면 키보드와 마우스는 있어야 되겠죠. 입력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메인 컴퓨터가 일단 또 있어야 이제 여러분이 뭐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이 또 모니터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GPU. 요즘에 GPU는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고사양 게임을 돌리려면 GPU가 필요하죠. GPU가 이제 좋으면 좋을수록 더 화려한 그래픽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죠. 자,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영화를 보는 입장에서 GPU가 좋으면 그것들을 더 좋은 화면을 볼 수 있겠죠. 만드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더 좋은 GPU가 있으면 더 좋은 화면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사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보는 것보다. 더 많은 프로세싱 그런 계산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GPU를 좀 좋은 화면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GPU가 필수적이 되겠습니다. 자, 모니터 부분에서 여러분이 조금 아셔야 될 부분이 사항이 한두 가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나 해서 이제 픽셀이 무엇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픽셀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니터에 뭐 이런 이제 어떤 그림이 보여진다고 할 때요. 요거를 확대를 해보는 거죠. 이제 확대를 해보면 안에 어떻게 돼 있나 이제 찾아가 보면 요거 하나하나가 하나의 컬러 정보를 가진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격자가 있고 이제 여러분이 모니터가 있으면 모니터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표처럼 되는 격자가 쭉 있고 그 한 칸이 어떤 하나의 컬러 값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하나가 이제 하나의 픽셀이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설명을 이렇게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커다랗게 칸을 질렀는데요. 사실은 더 칸이 작겠죠. 조그만 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칸을 또 자세히 확대를 해보면 이제 모니터 상에서 확대를 해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어떤 픽셀 하나가
이제 빨간색도 표현하고 적당한 빨간색과 적당한 초록색과 적당한 파란색을 표현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을 하냐 하면 빨간색 등, 그 다음에 초록색 등, 그 다음 파란색 등이 안에 세 개가 이제 조그맣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색은 요만큼 밝고 초록색은 요만큼 밝고 파란색은 요만큼 밝다 라고 하는 거를 각각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얘네들이 밝기를 조절을 하면 우리 눈에는 그 지점이 노란색, 연두색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픽셀이라고 했을 때 픽셀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때요?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픽셀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뭐 어떤 얘기를 하죠? 더 선명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해상도가 더 높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R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이 R이라는 글자가 어떤 그 픽셀이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는 딱 하나 픽셀 하나를 가지고 이 R을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2 곱하기 4개 픽셀로 표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25개 픽셀 이렇게 나오죠. 100개의 픽셀로 표현을 하면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모양이 조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400개가 되면 자 이렇게 나오고요. 네, 이거는 네, 2500개죠. 자, 2500개가 되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교적 깨끗해집니다. 10,000개가 되면 자 이렇게 더 좋아집니다. 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10,000개의 픽셀이 있다. 그러면 1만 화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그래픽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레스터 그래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레스터 그래픽 같은 경우는 어떤 직선이 모니터상에 직선이 이렇게 쭉 보여지는데 이거를 확대 보면 실제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어떤 모니터가 사실은 격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칸에 따라 가지고 삐뚤빼뚤하게 점들이 찍혀 있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저기 뒤에서 확대하지 않은 상태로 보게 되면은 이것이 마치 선처럼 보여지는 것이 바로 레스터 그래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벡터 그래픽은 뭘까요? 벡터 그래픽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0,0에서 9,5까지 그림을 그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때요? 이거는 뭐 모니터 크기라든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겠죠. 그냥 이런 명령이 있는 거고 그리고 명령에 따라 가지고 적당한 위치에 시작을 해서 적당한 위치까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것이 벡터 그래픽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이제 어떤 모니터 상에 선을 쭉 표현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거를 전체를 비트맵 파일로 그래서 레스터 그래픽으로 저장을 해 둘 수가 있어요. 그러면 커다란 이미지에 여기 점, 여기는 흰색, 여기 흰색, 여기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겠죠. 어때요? 공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저장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실 불필요하게 저장할 필요가 없는 것까지 불필요하게 저장을 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잘 저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냥 0,0에서 9,5까지 그려 라고 저장을 해 놓으면 그냥 필요할 때 0,0에서 9,9까지 이런 식으로 여기는 검은색, 여기 검은색, 여기 검은색 이렇게 하면서 화면에다가 점을 찍어서 그릴 수가 있겠죠. 이것이 벡터 그래픽입니다. 벡터 그래픽을 이제 여러분이 어디서 제일 잘 보실 수 있냐면요. 여러분의 파워포인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파워포인트에서 그리기 도구가 있는데 거기서 도형을 그리게 되면 얘네들은 벡터 그래픽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거를 확대를 해도 이게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레스터 그래픽인 경우에 이미지를 불러온 경우에는 아무리 선명한 그림도 계속 확대하다 보면 그림이 깨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벡터 그래픽과 레스터 그래픽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아셔야 되는 거는 그래픽을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컬러를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컬러를 이제 만약 흑백이다 이렇게 되면은 검은색, 흰색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 굉장히 간단하죠.
자, 몇 가지 얼마나 많은 공간이 필요할까요? 한 칸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하나의 공간에 0이라고 적으면 까만색, 1이라고 적으면 흰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는 우리가 컬러를 표시를 할 수가 없죠. 명도를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 보통 이제 흑백 이미지 같은 경우 어떻게 쓰냐면요. 이제 0부터 255까지 얘기를 해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라고 하는데, 흑백이 아니네요. 그레이스케일 이미지인데,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0이면 까만색, 255면 흰색, 중간에는 약간 회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자, 컬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저장이 되냐? RGB에 보통 8비트씩 저장을 해가지고요. 255까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0에서 255, 파란색도 0에서 255, 그 다음 초록색도 0에서 255 이렇게 범위를 줄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0, 초록색 0, 파란색 0 이렇게 되면 검은색을 나타내고요. 셋 다 255면 흰색을 나타냅니다. 자, 빨간색하고 파란색하고 섞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255, 파란색 255, 빨간색, 그 다음에 초록색은 0. 이렇게 하면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어가지고 이런 예쁜 색깔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RGB에 각각 8비트씩 써서 255가지의 이제 그런 컬러 값을 나타내게 되면은 도대체 몇 가지의 색상을 표현할 수 있나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많은 10만, 100만, 1000만, 1600만 개, 1700만에 가까운 색상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색상을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트루 컬러라고 부릅니다. 실제의 우리가 눈으로 보는 색상과 동일하다. 동일한 수준이다.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색상을 이제 그대로 다 표현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트루 컬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색상을 표현할 때 빨간색, 초록색,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이제 우리가 RGB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RGB 외에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컬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MYK, 요거는 프린터에서 쓰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HSV, YUV, YCRCB,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다양하게 색깔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건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이제 오픈GL을 실제로 설치를 해볼 거예요. 설치를 해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각각이 아니고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간단한 프로그램 한번 돌려볼 겁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습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